여러분, 아기 뇌 발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DHA, 두뇌 발달 영양제, 조기 교육. 사실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육아를 하시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설사를 하고, 빵이나 과자를 먹은 날은 울지는 않지만 유독 산만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성격이 예민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크면 나아지겠지라고 넘기시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재미있는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수지상세포가 장에서 뇌까지 이동해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기 때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뇌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은 그냥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뇌의 발달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도 흥미로운 걸 밝혀냈는데요. 장 속 유익균들이 플라젤린이라는 물질을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장이 음식을 그냥 소화만 하는 게 아니라 뇌에 실시간으로 지금 내 몸 상태 보고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장은 뇌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가 좋아지는 걸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장은 쉽게 무너지고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밀가루를 생각보다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유와 밀가루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아제나 밀가루 속 성분을 초래하는 효소 체계, 이걸 만든 유전자가 사람마다 발현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인의 상당수는 이유기가 지나면서 락타아제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타락죽이라고 하여 우유를 끓인 죽을 먹기도 하였을 정도로 예전부터 우유를 먹기는 하였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우유를 섭취한 역사가 굉장히 짧죠. 서양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유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아직까지는 우유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도 비슷합니다. 최근 밀가루 섭취량이 늘었지만 서양인들처럼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밀을 수확하기 전날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뿌립니다. 이 제초제를 뿌리면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하루 만에 밀을 익게 하여 수확량을 늘려주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농약은 장을 아주 해롭게 합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글루텐을 섭취했을 때 조늘린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장막 세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벽에 미세한 틈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밀을 수확할 때 쓰는 농약이라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이 그냥 맛있는 음식이고 영양이 될 수 있지만 유전적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장벽을 자극하는 무서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면서 장정막은 계속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결국 장누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 말해 볼게요. 장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틈이 생기면 그 신호는 장신경계를 타고 뇌신경계로 이동되어 뇌 발달 과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거나 유독 예민하고 집중을 못하고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걸 성격 문제나 마음의 문제로만 보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 그 시작점은 장, 그리고 매일 먹는 우유, 밀가루였을 수도 있다는 게 연구의 결과이고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 모유 수유를 끝내고 분유로 바꾸어 먹였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예민한 체질이네요. 스트레스성이에요. 크면서 나아질 거예요. 이런 설명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식습관적으로 어떤 요인이 겹쳐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문진과 진맥과 체질감별 및 장내 세균총 검사,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용형근신경을 통한 AK 검사 등을 통해 우유 밀가루에 대한 반응 패턴이 있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부모님 중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야 하니까요. 더부룩함이라는 같은 증상이라도 누군가는 유당 문제, 누군가는 글루텐 문제, 누군가는 전혀 다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가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신경성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가 매일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등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당분해소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니 유당분해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우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단을 하니 원인을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후만 되면 붓고 무기력한 증상을 오래 겪던 분이 알고 보니 점심에 자주 먹던 빵과 파스타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우유와 밀가루를 무조건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장이 음식에 대응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우유나 밀가루를 먹은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스, 복통, 물음변이 있는지, 빵, 면, 과자 등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 유독 붓거나 나른하고 집중이 안 되는지, 특정 음식을 끊었던 시기에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는지, 아이의 경우 특정 음식 섭취 후 행동이나 집중력에 변화가 있는지, 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히 원래 그런 체질로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짚어보는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예민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유 없이 배가 아픈 증상은 그 시작이 단순히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장일 수 있습니다. 장은 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면역과 신경을 통해 아이의 반응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뇌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장을 보세요 라고. 장이 바뀌면 아이의 반응이 바뀌고 집중력이 바뀌고 결국 뇌의 기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